그리고 둘째는 영적 표현의 힘이에요. 그 말은 그 작은 것을 참된 태도, 참된 에너지를 다룰 때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둘째 포인트예요. 영적 표현, 참 에너지 태도의 표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근데 참 희한하게 이번에는 속도가 매우 빨랐네요. 오덕에서 즉시 전화가 왔어. 확실히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참 에너지로서 그거를 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결과는 제대로 온다. 한 가지 다른 이거 연관된 거, 대표성의 원리에 관련된 다른 거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아픔의 패턴, 좌절, 절망, 패배감, 무기력감 이런 패턴들이 자주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소유 욕심이 매우 큰 거예요. 소유 욕심이 주로 사람들은 돈, 물건, 사람,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유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일 큰 소유 욕심은 자신 안에 경험되는 특히 부정적 에너지들에 대한 소유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때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패배감, 무기력감, 낙담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가문에서 흘러내려온,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것일 수가 있고 이것이 내 안에서 특히 치열하게 극단적으로 한 번도 이 정도는 경험해 본 적이 없게 올라왔을 때 그때 진짜 망했구나 라고 여기질 때 이것은 진짜 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할 직전의 징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가문에 오랫동안 조상들 대대로 이어서 내려왔던 패배감, 절망감, 무기력감이 이제 어느 한 때에 와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다 바닥까지 드러나서 여기서 이것을 넘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제일 마지막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뻐하는 안에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를 이어서 아무도 이거를 이기지 못한 이 패턴이 내가 이제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이 순간을 이때까지 몇백 년을 아마 기다려서 온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조상 것이구나. 내 가문의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이기는 것은 그 모두를 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나 그리고 그 모두들의 희망과 기도가 여기에 담아 있는 것이구나 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이겨낼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야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망한 것 같은 그 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모든 요소들이 집합된 거예요. 이제 끝낼 수 있게 집합된 거예요. 알겠죠? 그 바닥에 제일 정수의 경험이 온 것은 모든 조상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그 패턴이 드디어 초점화되어서 모여져서 내가 다룰 수 있게 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이 시간에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의식과 힘이 이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세상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근데 초라하게 입꼬리고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 경험,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어떤 기여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조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는 어떤 다른 기여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표현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작은 상황도 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몇 차례 하늘의 안내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현재 상황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조이빌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조이빌 매각 상황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크게 두 통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하늘의 뜻일지가 열어두고 때로는 이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그 다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간순간 인식하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이지에 계속 들으면서 열려 있으면서 길을 선택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참 새롭게 경험하고 통찰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하늘의 안내, 방향, 뜻에 대한 단서가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단서를 따라가면 돼. 이것이겠지, 이 선택이겠지를 하고 따라가는데 그 선택을 따라서 좀 가보면은 막혀서 그러면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저것인 거로 안내하는 것인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어두어서 그것도 좀 따라가 보면은 또 막혀. 이거를 지금 몇 차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를 단서를 따라서 열려있는 상태로서 갔어요. 아직도 몰라요. 계속 바뀌어. 그래서 저절로 계속 열릴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내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것이겠지라는 그림과 또 선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선호 그리고 이거겠지라는 생각, 이것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 내려놔야 하는 거를 순간순간 계속 내려놓으면서 이 조정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
인 것처럼 가기 시작할 때, 아, 그래, 역시 그렇지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는데 또 흐름이 달라질 때, 바뀔 때, 그때가 중요한 선택점이에요. 나는 이거겠지 이 선호를 갖고 있는데 흐름은 약간 바뀌었어. 그럴 때 내가 그 약간 바뀐 것을 인지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고 선호기 때문에 이거를 안 놓고 그냥 나는 이거라 갈래 할 거냐, 이 선택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택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사례를 얘기하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거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어. 이 선택을 하든지 저 선택을 하든지.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관된 흐름의 중요한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지점에 와서 나의 선호, 나의 이거겠지라는 생각이 이미 있다 할지언정 그거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순간에서 다가오는 그 신호들을 더 자세히 보고 거기에 중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안내를 따르는 것은 신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생각과 선호를 내려놓고 열려있는 것을 하늘의 디자인을 따르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